자, 여러분, 555페이지입니다. EBS 행정법 555페이지. 행정심판에 의해서 첫 번째 줄 후단에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부당한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지 않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에 동그라미 2번. 행정심판법에 관한 일반법. 자, 일반법이니까 모든 종류의 행정심판을 규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별법이 있으면 특별법의 규율을 받고 특별법이 없을 때 일반법의 규율을 받는다 라는 뜻입니다. 일반법의 특징을 알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자, 3번의 세 번째 줄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 재결에 대한 이 절차는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의 성질을 갖는 것이므로 토지수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럼 토지수용법이 행정심판법과 비교했을 때 특별법의 성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위상을 갖는다는 거고, 먼저 토지수용 재결일 때는 토지수용법이 먼저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 제외하고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1번 법 이해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한테 행정심판이 소송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실은 행정심판은 다른 어떤 행정작용을 촉구하는, 우리가 이거를 사전적 구제수단이라고 얘기하거든. 뭐 민원이라든가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들과도 좀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자, 556페이지 첫 번째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라고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여러분 판례 1번에 별표 치세요.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직권취소이다. 그 얘기는, 자, 이의신청을 해서 그 이의신청이 왜 근데 이게 혼란스럽냐면, 이의신청도 행정청에다 하는 거죠. 행정심판도 행정청에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작용에 대한 불응을 행정청에다가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구분해야 되는데, 자, 1번 행정심판이 아닌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직권취소이다. 불가변력이 인정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 그러니까 이의신청에 따른 취소는 쟁송 취소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통해서 취소가 나와서 취소하는 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쟁송 취소라고 해요. 행정심판도 쟁송의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쟁송을 통한 취소가 아니니까, 이의제기가 왔어. 잘못됐네. 알았어. 우리가 바꿔줄게. 이거는 직권 취소 정도 수준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하고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하고 구분이 돼야 돼요. 행정심판에 의한 취소는 우리가 쟁송 취소의 하나다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판례에 나와 있듯이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는 직권 취소라고 본다. 요거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판례도 별표 쳐주세요. 제소기간. 자, 이건 뭐냐면, 자 보세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쵸?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행정소송을 갈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해. 자, 그러니까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다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고 나서 안 받아들여졌어? 그러면 행정심판을 걸어. 행정심판에 내가 원하는 재결이 나오지 않았어? 그럼 행정소송으로 가.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이의신청을 행정심판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심판은 못 가겠지. 왜냐면 재심판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쵸?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청원과의 구별, 진정과의 구별 나오는데, 진정과의 구별에만 밑줄 긋겠습니다. 진정과의 구별에 동그라미 2번. 다만, 그 실질적인 내용이, 이 557페이지 하는 거야. 그 실질적인 내용이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한다. 진정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내용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행정심판의 헌법적 근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에 대한 일반법은 행정심판법이지만 행정심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헌법에 있냐라고 해서 헌법을 뒤져봤더니 헌법 107조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재판의 전심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 절차가 준용된다. 자, 이 얘기는, 자, 보세요.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라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행정심판은 사법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 절차를 끌어다가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니까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지금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헌법에서는. 이해돼요? 그리고 그 위에 뭐라고 돼 있냐면 행정소송의 전신 절차로,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하기 위해서 그 미리 하는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할 수 있다에 동그라미 치고. 임의적이에요? 필요적이에요? 임의적이지.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도로교통법이라든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법이라든가 국세 징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챙겨두시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자율적 행정통제 세 번째 줄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밑줄 사법기능의 보완 두 번째 줄 소송 경제를 실현한다. 그 다음에 법원의 부담 경감 두 번째 줄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그 다음에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 지출을 방지하여 줄 수 있다. 자, 행정논율에서는 간이하고 신속한 행정심판 절차.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행정심판은 왜 존재합니까?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적은 비용으로 하기 위해서. 이 두 이유입니다. 그 두 이유의 결과로서 법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고 근데 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은 심판을 제기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행정심판이란 제도를 둔 국가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목적도 있겠죠. 모든 걸 다 소송으로 하면 법원에서 다 소화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소송경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를 소송경제라고 얘기해요. 소송경제는 소송을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법원의 부담도 줄일 수 있는 것. 이것을 소송경제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시겠죠? 행정심판은 소송경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정심판의 존재 이유 제목 옆에다가 소송경제라는 표현을 써있어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송경제야. 소송경제. 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558페이지 7번 행정심판의 특색과 문제점 보겠습니다. 자, 니은번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재결하기 때문에 거기다 신속에다 동그라미 쳐요. 신속.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이거 좀 써주세요. 이행의 문제가 줄어든다. 이행의 문제가 줄어든다. 행정심판은 의무이행 심판도 있고, 그러니까 뭔가, 자, 소송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법부에서 소송의 결과가 나오면 행정청이 잘 안 따라.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를 이행의 문제라고 그래요. 이행의 문제. 근데 심판에서는 의무이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이행의 문제가 좀 줄어듭니다. 물론 행정청 스스로 내린 결정에 대해서 행정청이 안 따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간접강제도 하고 직접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상대적으로 소송과 비교해 봤을 때 행정청의 일을 행정청 스스로 판단을 내리면 이행의 문제가 좀 줄어들죠. 이것도 소송경제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야. 법원에서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청이 그걸 따라줄 것인가 하는 고민을 좀 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게 되면. 왜? 행정청이 내린 결정이니까. 이해돼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문제점의 객가나 미흡 있죠. 거기에 별표 치시고. 자, 이게 심판을 하지 않고 소송으로 가는 이유입니다. 왠지 행정청의 일을 행정청이 판단하니까 객관적이지 않을 것 같은 거야. 실제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래서 많이 소송으로 가는 거죠. 자, 요 두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요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번.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무의 판단, 체크하시고, 의무이행 심판에만 별표 쳐주세요. 자, 의무이행 심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부작위. 거부 부작위 밑줄 긋고 소극적 처분. 자, 취소 심판 내려오겠습니다. 자, 취소 심판은 두 번째 줄 취소. 찾으셨어요? 취소. 변경. 자, 취소 심판에서 하는 건 뭐라고? 취소하고 변경을 하는 거야. 취소하고 변경. 세 번째 줄, 취소 심판은 행정 심판의 중심을 이룬다. 거기 밑줄 그었어요. 소송도 마찬가지예요. 소송의 핵심은 취소 소송입니다. 심판의 핵심도 취소 심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론적으로 중요한 거는 의무이행 심판이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의무이행 심판이 좀 더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실제 현실에서 주된 심판은 취소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성질 확인적 쟁송설, 형성적 쟁송설이 있는데, 여러분, 형성적 쟁송설에만 별표 칩니다. 형성적 쟁송설. 자, 그래서 그 박스 안에, 자, 읽어볼게요. 제가 후단에만 밑줄 그을게요. 여러분, 법률 관계를 소명 변결시키는 형성적 성질을 갖는다. 통설이라는 것은 다수설이라는 얘기예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결이 갖는 성격을 형성적, 이행적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것도 아까 설명했죠? 형성적, 재결적. 자, 그러면 이행적 성격을 갖는 재결, 이행적 재결은 뭐라고 써있냐면 처분청으로 하여금 취소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 심판 넘어갈게요. 자,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청구 기간이나 사정 재결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다시 두 가지. 사정 재결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청구 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데 제가 왜 얘기 안 했을까? 소송도 똑같으니까. 소송도 무효는 제소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심판에서도 무효는 청구 기간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무효등 확인 심판의 성격으로 형성 확인 준형성적 있는데, 준형성적 여기까지 나오진 않고요. 여러분들은 확인에 동그라미 있어요. 확인. 주로 확인, 그러니까 어디에 밑줄 그으시면 되냐면요. 준형성적 쟁송설의 첫 번째 줄. 실질적으로는 확인 쟁송이나 여기 밑줄 그으세요. 여러분, 무효등 확인은 말 그대로 확인하는 거, 확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거고, 처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아시겠죠? 자, 의무이행 심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줄 후단에 부당한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중요한 말,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다. 그 다음에 재결의 유형에서는 형성 이행 나왔는데 이행에다가 별표 치시고, 자, 세 번째 줄에 원칙적으로 신청대로의 처분의 의무는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처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처분해야 돼. 소송에서 우리가 계속 강조한 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되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 심판에서도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하면 되는 거야. 재결에서 다시 한번 해라라고 하면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면 되는 거지 꼭 신청한 대로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이 사람이 어떤 허가를 내달라고 했어. 근데 내가 부작위했어. 그래서 의무이행 심판에서 자기를 해라라고 결론이 나왔으면 자기를 하면 되는 거야. 행정작용을 검토해서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거부해도 된다는 거예요. 꼭 그 사람이 신청을 했으니까 그 신청을 받아들이는 처분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재결의 취지에 따라 하면 돼요. 재결의 취지.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가고 561페이지 3번에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의 대상에서 동그라미 2번 별표 칩니다.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그 얘기는 행정심판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에선 다루지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행정심판 재결 기관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를 보면, 자, 먼저 자체,
박스를 보세요. 박스. 그게 이제 자체 행정심판위원회를 두는 경우입니다. 감사원 밑줄, 국정원 밑줄, 국회 사무총장 밑줄, 법원 행정처장 밑줄.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 밑줄. 이 정도만 잘 챙겨두세요. 그 다음에 뭐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고 중선관위도 마찬가지고 뭔가 객관성이 필요한 국가기관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넘어갈게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 박스에 보면 국가행정기관 밑줄. 그 다음에 2번에 특광도만 찾아서 동그라미 쳐요. 특광도.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광도의 처분은 중앙에서 판단을 내립니다. 아시겠죠? 자, 내려올게요. 그러면 시도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시도 소속 행정청 밑줄. 그 다음에 2번이 중요하죠. 시군구 표시해주세요. 시군구. 찾았어요? 시군구. 여기서 구는 당연히 자치구죠. 여러분 자치구와 행정구 구별할 수 있죠?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행정구예요, 자치구예요? 행정구. 서울시 은평구 자치구. 부산광역시 수정구 자치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행정구. 세 번째는 무조건 행정구야. 두 번째 구가 나와야 자치구인 거예요. 아시겠죠? 기초.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넘어가고 쭉쭉 넘어갑시다. 쭉쭉 넘어가서 여러분 568페이지에 15번 심판 청구의 고지제도. 자, 이건 왜 봐야 되냐면 이거는 행정심판에만 있는 거거든. 고지. 행정심판할 수 있어요 라고 고지를 해야 돼. 처분을 하면서. 언제까지 행정심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지해 줘야 되는 것은 행정심판만 갖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제도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심판 청구의 기간. 자, 알게 된 날 90일, 있었던 날 180일 찾습니다. 알게 된 날 90일, 있었던 날 180일. 569페이지에 하단. 알게 된 날 90일, 있었던 날 180일. 자, 그 다음에 570페이지로 넘어와서 맨 위에 불고지는 180일. 그러니까 고지하지 않았어. 고지해야 되는데 고지하지 않았어? 그럼 그냥 180일이야.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몰랐다는 얘기잖아. 내가 알려주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어떻게 알았던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 불고지를 했다. 그럼 그냥 180일이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자, 1번. 자, 판례 1번 별표. 행정소송 제기에서 행정청의 잘못된 통지로 법정 제소기관이 도과시 그 책임 소재, 즉 행정심판 청구기관의 행정심판의 오고지. 자, 여러분. 잘못 알렸을 경우에는 그 잘못 알린 대로. 다시. 오고지는 오고지한 대로가 청구기관이 되는 거예요. 오고지는 청구기관.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줄부터 밑줄 그으면 되겠네요. 행정청이 법정 심판 청구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에 그 잘못 알린 기간 내에 심판 청구가 있으면 그 심판 청구는 법정 심판 청구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즉, 오고지는 오고지한 대로, 불고지는 180일. 다시, 고지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잘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잘못 알렸거나 안 알렸거나. 잘못 알렸을 때는 잘못 알린 그 기간 안에 했으면 오케이. 그 다음에 불고지는 있은 날을 기준으로 180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안 보셔도 되고. 572페이지로 넘어가서 4번에 임시처분 별표 칩시다. 임시처분. 자, 임시처분은 3번에 밑줄 긋습니다. 임시처분의 허용 여부. 자, 집행정지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거기다 여러분 보충적이라고 써요. 보충적. 임시처분은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보충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디테일한 거 안 보셔도 되고. 575페이지 6번 직권심리 밑줄. 6번 직권심리.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자, 이건 원칙일까 예외일까?
예외야, 예외. 그건 여러분 예외라고 써주세요. 예외. 원칙은 뭐예요? 자, 원칙은 당사자주의라고 해도 되고, 당사자의 변론을 중심에 둔다, 변론주의라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서로 심리한다, 대심주의라고 해도 되고, 다 같은 말이에요. 다 같은 동네의 문제. 이거는 이제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기초한다. 원칙은. 그러니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문제에 대해서는 나서지 않는다라는 뜻인데, 자, 이건 뭐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룰 수 있다라는 게 직권심리야.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원칙이고 이거 결합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합된 형태. 그 밑에 있네요. 여러분 575페이지 그 박스 있잖아. 거기 대심주의 동그라미, 직권심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심리 방식 첫 번째 줄에만 밑줄 그을게요. 구술 심리나 서면 심리를 한다. 자, 항상 구술과 서면이 같이 나와야 돼요. 심리 방식에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행정심판의 재결에서는 3번 사정재결 별표. 또 3번에 동그라미 3번 적용 여부 밑줄 그을게요. 무효등 확인 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취소 심판과 의무이행 심판에만 사정 재결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577페이지로 넘어가서 7번 재결의 기속력 인정될까요? 당연히 인정되죠. 인용 재결 때 피청구인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자, 이행명령 재결의 경우 두 번째 줄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재결의 취지가 중요한 거야. 재결의 취지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취소 그 578페이지에 포인트 박스 있죠. 거기 별표 치시고. 자, 인용 재결의 유형. 자, 거기에서 두 번째 줄 취소 변경 재결에는 처분 취소 재결, 처분 변경 재결, 형성 재결의 성격을 갖겠죠. 당연히 처분 명령 재결. 취소 명령 재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취소는 명령할 필요가 없어. 변경만 명령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이유는 아까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은 확인입니다. 확인. 그래서 확인이니까 여러분 확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고요. 자, 의무이행 재결은 아까 얘기했었고, 자, 됐습니다. 재결의 효력에서 쭉 나오는데, 됐어요. 그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넘기셔서 580페이지에 판례 있죠. 그 판례에 왼쪽에다가 여러분 기판력 X라고 써주세요.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속력과 형성력 중심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직접 처분 볼게요. 직접 처분. 자, 직접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줄, 밑줄 그을게요. 자,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됐습니다. 자, 직접 처분할 수 있다.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 두 줄 밑줄 그으세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사정을 명하고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직접 처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줄부터 밑줄 긋습니다. 행정청은 위원회가 한 처분을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안 해. A라는 행정청한테 하라고 그랬어. 안 해. 그러면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해요. 그럼 이 직접 처분을 A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기가 한 처분으로 보아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기가 한 처분으로 봐야 돼요. 얘가 했어. 행정심판위원회가 했는데 그래도 자기가 한 처분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왜? 얘네 한 식구니까. 그쵸? 엄마가 대신 인사했어. 아유, 죄송해요. 제가 대신 인사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난 인사할 생각 없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 판례 볼게요. 3번의 판례.
자, 첫 번째 줄 중간부터 밑줄 보면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었음에도 당해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아니어야 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얘한테 시간을 주고 하라고 한 다음에 안 했을 때 직접 처분을 하는 거지 그냥 직접 처분을 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꼭 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행을 하지 않아야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처분은 직접적으로 처분을 해버리는 거고 간접 강제라고 하는 것은 배상을 명하는 제도예요. 취지의 세 번째 줄 밑줄 긋습니다. 박스 안에 배상을 명하는 간접 강제 제도를 도입하였다. 자, 재처분 대상 됐고 자, 재처분 불이행에서 자, 첫 번째 줄 후단에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찾았어요? 청구인의 신청이 없으면 직접 처분도 안 되고 간접 강제도 안 되는 거야. 자, 여러분 직접 처분도 한번 아까 다시 볼까? 맨 위번 일째 줄에 당사자가 신청하면 그러니까 직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 처분이나 간접 강제는 당사자가 신청하면 즉 청구인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 거야. 간접 강제도 마찬가지야.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됐죠? 자, 요거 챙겨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제가 얼마 드릴까요? 5분? 10분? 풀었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좀 풀었죠?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일단 푸시기 바랍니다. 자, 1번부터 같이 볼게요. OX 문제. 자, 심판 청구 기간인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날이라 함은 당사자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날을 의미한다. 여러분이 밑줄 그어야 될 거는 현실적으로 안날. 자, 이건 소송과 심판과 다르지 않죠? 현실적으로 안날을 기준으로 90일로 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요. 2번 보겠습니다.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자, 여러분 의무이행 심판은 두 가지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거부 처분일 때도 할 수가 있고 부작위일 때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콕 찍어서 얘기하고 있죠. 거부 처분은 처분이 있음을 알죠. 맞아요? 자, 처분이 있음을 알 수가 그러니까 처분이 있었지. 거부하는 처분이 있었지. 하지만 부작위는 어떠한 것도 안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기준이 되는 있음과 안날을 기준으로 하는 기준점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작위로 인한 의무이행 심판은 심판 청구 기간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고 안날, 있은 날을 기준할 수 있는 날이 없잖아요. 처분이 있었음을 안날, 있은 날이라고 하는 거니까 처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는 거 맞겠죠? 하지만 뒤가 틀렸네.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정재결은 인정되지. 사정재결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무효 확인 심판밖에 없죠. 2번은 뒤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심판 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재심판 청구 안 됩니다.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되지? 4번 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는데 법원에 동그라미 치고 법원. 자, 여러분 당사자들이나 거기서부터 가로하고 없게 되는 것까지 가로 닫고 이것을 세 글자로 얘기하면 뭐예요? 기판력이지. 기판력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나 것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기판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4번은. 이해되세요? 자, 여러분 법원을 포인트로 잡아서 푸시면 돼요. 법원. 법원을 기소하면 행정심판 후에 어떻게 소송을 가겠어. 그치? 소송은 법원이 하는데. 그치? 근데 우리는 재결에 마음에 안 들면 소송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자, 5번 갑니다. 재결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무효 또는 부존재로 확인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죠. 재결의 취지에 따라 밑줄 긋습니다.
신청한 대로 이러면 틀려요. 신청한 대로가 아니라 재결의 취지에 따라. 6번 갑니다. 자, 행정심판 인용재결에 따른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인용재결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결정으로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간접강제 얘기하는 거지. 간접강제. 여러분 간접강제든 직접 처분이든 청구인의 신청이 없이 가능해? 불가능해요. 청구인의 신청을 전제로 한다. 청구인의 신청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틀린 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 줄 후단에 청구인의 신청이 없어도 이 말이 틀린 거죠. 네, 1번 간다. 자,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위원회가 취소심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할 수 있는 재결이라는 얘기는 네 글자로 하면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제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외워야 되죠.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처분 취소 재결 가능해요? 가능하지. 처분 취소 재결은 가능해. 예. 자, 2번은 뭐라고요? 처분 취소 명령 재결이죠. 취소를 명령할 수 있어요? 취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이 뭐야? 처분 변경 재결이지. 4번이 뭐야? 처분 변경 명령 재결이죠. 다시 처분 취소 재결 가능하고 처분 변경 재결 가능하고 처분 변경 명령 재결 가능한다. 하지만 취소를 명령할 필요는 없다. 2번 X. 2번 갑니다. 행정심판법의 행정심판의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볼게요. 행정청의 부당한 처분을 변경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예. 부당한 처분 동그라미 행정심판 가능해요? 부당한 건데 가능하지. 부당한 것도 가능하다. 2번. 자,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여러분,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6글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무이행심판. 현행법상 허용돼요? 허용되죠. 의무이행소송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지만 의무이행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됩니다. 3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법에 위법한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허용되지 않아요? 허용되지 않아.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라는 거야.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 이런 거는 없어. 왜? 의무이행 심판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어도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다. 의무이행 소송은 없어도 의무이행 심판은 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있어도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은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행정심판은 취무이 이렇게 외우는 거고 소송은 취무부 이렇게 외우는 거죠. 돼? 자, 4번.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은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은 현행법상 허용된다. 라고 해야 되죠. 여기 보세요. 자. 자, 거부 처분은 어느 심판으로 가야 돼? 취무이 중에? 둘 다 갈 수 있어. 여기로 가면 의무를 이행하라는 소를 원하면 일로 가면 되고 그냥 거부 처분 자체의 취소를 원하면 취소 심판으로 가도 돼. 다시 여러분 의무이행 심판으로 올 수 있는 처분이 뭐뭐 있어요? 거부 처분하고 부작위. 그 다음에 거부 처분을 중심으로 얘기해 볼게. 거부 처분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어요? 취소 심판하고 의무이행 심판하고. 거부 처분 자체의 취소까지만 원해. 그러면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가면 되고 거부 처분을 취소하는 거 말고 여러분 거부 처분이 취소되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게 이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거부한 거가 취소가 된 것 뿐이야. 그러니까 거부 처분일 땐 주로 여기 가겠어, 여기 가겠어. 현실에서는 여기 가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
를 만드는 거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치? 그게 좀 심판을 하는 게 신소속 내문인데 굳이 취소 심판을 할 필요는 많지 않은데 어쨌든 그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경우가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 3번. 행정심판법에 의해 행정청이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처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자, 직접 처분 동그라미 치고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자, 그쵸. 이행을 명했는데, 이행을 명하는, 이행 명령 재결. 자, 이행 명령 재결로서의 직접 처분은 가능하죠. 이행하라고 했는데, 이행하지 않았을 때 하는 게 직접 처분입니다. 정답은 2번으로 가셔야 되고. 자, 4번 갑니다. 행정심판법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행정심판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심리할 수 있습니까? 필요하면 가능해요. 그걸 우리가 집권심리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집권심리주의.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임시처분을 결정할 수 있어요? 결정할 수 있어. 그쵸? 소송에서는 안 되는데 심판에서는 임시처분할 수 있어. 하지만 그 임시처분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결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 어쩔 수 없이 임시처분을 했는데 집행정지로도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면 그냥 취소하면 돼. 아시겠죠? 임시처분 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직권으로. 물론 신청하도 할 수 있고. 3번.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간접강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다? 그럼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취소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내려진 경우 의무이행 심판과는 달리 행정청은 재처분 의무를 지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재처분 의무는 다 집니다. 여러분 재처분 의무는 다 집니다. 자, 5번. 1번.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행정부의 수반이기 때문에. 2번 갑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부당한 거부 처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의 청구는 이건 의무이행심판 설명하는 거고 맞아요. 3번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했는데 이건 좀 디테일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써주세요. 민사소송법 준용한다. 행정절차법 X 민사소송법을 준용합니다. 4번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행정심판위원회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예, 가능합니다. 이거는 소송에서도 가능하고요. 심판에서도 가능하고 6번 갑니다.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 의무이행심판 맞아요. 2번 의무이행심판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한 침해로부터 권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적극적 행위 아니죠. 소극적 행위 2번이 정답이겠고요. 의무이행 심판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는 기간상 제한, 즉 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고. 자, 의무이행 심판에도 사정 재결했다. 이것도 아까 했던 거고. 7번 갑니다. 행정심판법상 재결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4번이 정답이죠. 4번. 자, 1번부터 왜 틀렸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재결에 대하여 취소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자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할 의무는 있다. 재처분은 의무 존재한다. 2번 자 즉시 배상 명할 수 있다. 3번 간접강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아까 했죠. 제기할 수 있습니다. 4번에 행정심판을 재심판 청구 못하죠. 안 돼요.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8번. 자, 정답 몇 번이에요, 여러분? 1번. 국정원은 자체 행심입니다. 자체 행심이 중앙 행심이 구분해 주셔야 되고. 그러면 중앙 행심이 볼게. 자, 트 2번 대지 3번 광 되죠? 4번 중앙기관, 중앙국가기관. 여러분 경찰청 경찰 국가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에요? 국가야, 국가. 경찰직은 국가직이야, 국가직. 아시겠죠? 그거 행정에서 꼭 알아두셔야 되는 상식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로써 이제 어떤 방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같이 확인을 해봤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복수 테스트로 확인 문제로 낸 문제는 최근 1, 2년 한 3년 최근 3년간의 기출 문제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출제 방향이 이렇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행정심판은 평균적으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전체 20문제 중에서. 그리고 최근에는 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의 난이도가 다른 출제 포인트보다는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심판은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필기해드린 내용들 기본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서의 밑줄 그은 부분들 다시 한번 복습할 때 확인하시고 문제 읽으시고 하면서 복습하시면 맞추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는 이제 특강이 두 개가 남았어요. 기본법 특강하고 행정기본법 특강하고 그 다음에 그 외 법령들 특강,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가 이런 기타 법령 특강 이 두 가지가 남아 있고요. 조만간 곧 일정 잡아서 특히 여러분들 수업 없을 때 해서 어쨌든 기출문제 풀이 문제풀이 행정법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까지 두 번의 특강이 더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심판법 특강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짧게 그 3차 모의고사 있죠? 3차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